없는 인생,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알면 알수록 어렵고 헷갈리는 것이 보험이죠. 이 보험도 우리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잡고 있는 동아줄이 황금 동아줄인가 썩은 동아줄인가 궁금하고 걱정되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저희 유비무한에서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6-1330번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코너는 보험이 뭐길래입니다. 보험에 관한 실제 사례를 통해 다양한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 알아볼 보험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강호숙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대쯤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 인생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친정 엄마가 치매로 편찮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픈 친정 엄마를 외면할 수 있나요? 집으로 모셨죠. 이젠 남편 눈치까지 보이니 치매는 차도가 없으시고 저는 점점 힘들어지기만 하네요. 그런데 요즘에 치매가 유전이라는 말을 듣고 더 속상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정 엄마처럼 치매가 걸리면 자식들한테 집만 되느니 차라리 엄마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홈쇼핑이나 TV에서 치매 보험이라는 걸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막상 전화해보니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게다가 이걸 가입해서 나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81세 때 치매가 걸리셨거든요. 그런데 보험 약관에는 80세 만기 중증 보험 시 3천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치매 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강호숙 씨의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이 전문가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앙치매센터의 자료에 의하면은요,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77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77만 명이라고 하면 네.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네네, 안 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택시 등록 대수가 네. 8만 1,000대라고 합니다. 8만 1,000대요. 네. 네. 그러면 요거는 그 치매 환자 수랑 비교를 했을 때 네. 택시보다 치매 환자가 9배나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택시보다 치매 환자가 그렇죠. 9배요? 우리가 나가면 택시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도 9배나 치매 환자 수가 많다라는 거고요. 65세 노인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고 네. 합니다. 앞으로 30년 뒤죠. 2050년이 되면은 네. 300만 명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네. 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치매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하니까 제가 말문이 좀 막힙니다. 네. 굉장히 그런데다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매보험이 그야말로 보험계의 핫 이슈인데요. 이 치매보험이 뭔지 그 정의부터 알려주시고 일반인들은 막연하게 치매에 걸리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보험사의 정의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치매 판정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네. 지금 사실 이 치매라는 건 질병이잖아요. 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질병에 대한 판정은 병원에서 의사가 해주게 되죠. 그쵸. 이 판정은 의사가 해주지만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에서 하는데 네. 보험회사에서 정한 지급 기준을 알아야 네. 이 보험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보험회사에서는 치매의 정도를 CDR 척도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네.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CDR 척도가 뭐죠? 예, 굉장히 어렵게 네.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네네. 임상치매평가 척도라 그래서 네네. 사실 이 치매 정도에 따라서 0점부터 1, 2, 3, 4, 5점까지 네. 이 정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경중인 경우에는 0점, 뭐 0점인 경우는 치매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심하면 5점의 판정을 받게 되는데 네. 이 보험 상품이라는 게 경증부터 중증까지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중증 치매만 이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보장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경증 치매인 1점부터 CDR 척도 1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보험을 구성을 해야지만 네. 나중에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보험사에서 치매 보험으로 가입자들에게 받은 돈이 5조 원이 넘는데 이 지급된 돈은 불과 50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이런 분들 대부분이 2018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보험 자체가 예전에 요양등급 1등급이나 2등급일 경우에 뭐 진단자금 혹은 매월 받는 생활자금을 주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이 요양등급 1, 2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2008년에 요양등급 3등급으로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네. 2015년에 네. 다시 재심사를 했더니 4등급이 됐습니다. 오. 이 치매는 나아지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등급이 떨어졌죠. 치매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금이 더 나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요양 등급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예전에 가입한 특히 2018년 이전에 보험 가입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있으시다면 빨리 증권권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강호숙 씨가 고민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치매보험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험에 들었다가 나중에 보상을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하게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입하려는 치매보험의 만기가 80세라는 부분, 이거 괜찮은 겁니까? 만기 80세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괜찮지 않아요. 네, 강호숙 네. 씨의 어머니가 81세 치매에 걸렸다는데 예. 이 치매 보험의 만기 설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치매보험의 만기 설정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까 질병의 위험률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치매도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80세 이상 넘어가면은 확률적으로 치매 진단받을 확률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만기를 80세로 해놓고 81세 때 치매 진단 받았다? 보험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이 네. 질병보험, 특히 치매보험은 만기를 최대한 길게끔 설정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더 수명이 길기도 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평균 수명이 더 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봐도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치매만큼은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많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남자분들은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술 한잔 하면서 또 풀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속으로 다 혼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쌓고, 네. 안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여성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3배 정도가 더 많다라고 하는데요. 3배나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님들이 치매를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나이 들면서 이게 이제 노인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서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1세에서 80세까지 치매에 걸릴 확률이 0.24%에 불과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81세부터 100세까지 치매에 걸릴 확률은 18%로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을 그 90세나 95세까지 설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있는데요. 네. 특히나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평균 수명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남성에 비해서 3배 정도가 길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그 여성분들, 어머님들이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급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이 강호숙 씨가 가입하려던 보험의 경우 중증 치매에 3천만 원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이 보장 금액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대부분 보장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요,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진단금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진단금이 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선 요즘 나오는 치매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를 보장합니다. 네 가지요? 첫 번째로 네. 경증 치매, 경증 치매. 네, 아주 약한 치매고요. 네. CDR 척도 1점이 되면은 진단 자금으로 3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네. 두 번째 단계인 CDR 척도 2점 중등도 치매가 되면은 네. 아까 받았던 300만 원에 200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네. 합산 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중증 치매 질환이 됩니다. 바로 CDR 척도 3점인데요. 이 단계가 되면은 이미 합산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총 받는 진단 자금은 2천만 원입니다. 네. 이 2천만 원도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이 치매 환자는 평균 생존 기간이 무려 13년이나 됩니다. 네. 그런데 요양원에 모시면은요, 한 달에 들어가는 요양원비가 90만 원 가까이 돼요. 1년이면은 1,000만 원. 평균 생존율 따져보시면은요, 무려 1억 3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 1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단 자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치매 환자의 생존율이 오래 길어질수록 지금은 네네. 매월 받는 생활 자금을 더 많이 주는 보험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경증 치매와 중증 치매 중 어느 것을 우선해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다 네. 적절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중증 치매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경증 치매의 경우에는요,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이 보통 나라에서 뭐라고요? 데이케어 센터예요. 데이케어 그러니까 센터? 나중에 이제 네. 돌봐주는 곳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좀 돌봐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경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중증 치매 단계에 들어가시게 되면 네. 폭력성이나 폭력성. 아니면 배회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시게 되면 치매 환자분들께서 갑자기 이제 모르는 곳에 가 계셔서 경찰서에서 그쵸. 전화가 오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뭐 폭력성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네. 집안의 식구들에게 해를 끼치는 네. 경우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네. 게 이제 중증 치매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 직접 그 관리를 해드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게 됩니다. 이제 가족분들이요. 그렇죠. 네. 가족분들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경우에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 이제 모셔야 돼요. 그쵸. 근데 이 경우에 비용이 네. 한 80에서 약 100만 원 정도가 매달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굉장히 큰 돈이죠. 그쵸. 이 비용적인 부분들이 이제 고정 지출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치매라는 게 사실 사망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질병이고 네. 몸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 이상 네. 사실 계속해서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어서 네. 사실 중증 치매에 대한 보장은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건 또 네. 이제 중증 치매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네. 어떤 분은 뭐 2, 3년 만에 중증 치매 진단을 받기도 하시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 5년, 7년 이후에도 경증 치매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중증 치매에 대한 보장을 기본으로 가져가되 경증 치매에 대한 것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을 좀 해야 합니다. 네, 이 치매 보험에도 무해지 보험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치매 보험도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해지환급형 이 꿀팁입니다. 네.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보통 한 10만 원 정도의 보험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면은 한 2만 원, 3만 원 절약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럼 보장성 보험으로 잘만 가입할 수 있으면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셔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네. 아까 이제 납입 기간 뭐 10년, 뭐 20년, 30년까지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무해지환급형 해지했을 때 환급금 없을 무 없다라는 거죠. 네. 납입 기간 동안에 해지환급금을 보장 안 해주는 대신에 네. 사실 그 기간 동안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계약자의 리스크도 있잖아요. 네네. 그 리스크를 감안하면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무해지 환급형으로 치매 보험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이 무해지 환급형 납입 기간만 잘 지키면은 일반 상품보다 환급금이 또 월등히 높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50세 여성이 네. 20년나 95세 만기 무해지 환급형으로 네. 보험료를 한 8만 원 정도 네.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20년을 내면은 한 1,920만 원 정도거든요. 네. 20년 차의 환급금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이게 보통 보장성 보험은 원금 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대략 한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500만 원. 환급률 퍼센티지가 134%나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사실 은행 저축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자 소득세 떼고 뭐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네네. 사실. 20년 납입 기간 지키고 한 134% 정도의 이자율이면은 네. 보장성 보험은 저축은 아니지만 어쩌면 치매보험이 은행보다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치매보험 무해지 환급형으로 하시면은 잘 가입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아도 환급이 되므로 목돈을 보장받는다. 이 부분에 끌려서 가입을 결정하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치매보험 선택 시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환급률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환급률만 따져서 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꼭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죠? 어떤 부분이냐면 네네. 그 중증 치매 시에만 한 번 보장을 하고 끝내는지 경증 치매 보장을 해주는지 네.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비갱신형으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한 번 주고,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으면 한 번 어떤 딱 정액 지급을 하고 네. 그 이후에 간병비라고 그래서 매달 받게 되는데 언제까지 줄 건지 네네.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종신토로 지급을 네네. 해줄 아, 건지 중요한 부분이네요.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평균 그 치매 환자의 그 여명이 네. 한 13년 정도 된다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돈으로 한 번 받고 끝나게 되면 그 나중에 케어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매월 나오는 생활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매보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치매보험이 아니라 질병 후유 장애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질병 후유 장애가 무슨 특약인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태어난 이후에는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어떤 번째가 거죠? 네. 늙는 것, 늙는 거. 두 번째가 죽는 것,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세금 내는 것. 네, 이 세 가지 피하고 싶네요. 네, 피하고 싶죠. 네. 다 피하고 싶은데 이 세 가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이 질병 후유 장애를 3% 이상부터 보장해 주는 특약은 우리 신체 노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장기나 신체들에 대한 기능 상실을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만큼 보험료는 또 비쌉니다. 네. 하지만 낼 만한 가치는 있는데요. 네. 이 내 몸의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해주는데 치매는 뇌 질환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네.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서는 치매까지도 같이 보장이 됩니다. 경증 치매가 발생하면은요, 가입 금액의 20%를 선지급하고요. 나중에 이 치매가 더 안 좋아져 갖고 중증 치매 단계가 되면은 가입 금액의 60%, 그러니까는 차익인 40%를 또 추가로 지급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효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다만 치매는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환자분들이. 네네, 10년 이상. 그렇죠. 진단비 2천만 원, 3천만 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치매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는요. 반드시 치매 간병보험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은 내 몸의 다른 부분과 함께 치매에 대한 약간의 진단비를 추가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 네. 그런 경우에만 가입을 하세요. 네. 혹시라도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님들 계신가요? 네. 제가 네.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김윤우 전문가님 말씀에 네. 동의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질병 후유 장애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뭐 치매 보험을 뭐 대신할 수 있냐?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대체는 되지만 네. 이 질병 후유 장애라는 거는 가입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네네. 이 3%부터 보장되는 이 질병 후유 장애는 어떤 이제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부담보나 가입이 거절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질병 후유 장애보다는 치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치매 보험으로 가시면 되는데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심사가 아주 간단해요.
5년 안에 네. 뇌질환이나 뭐 치매 질환 네. 이런 등등 치료나 진단만 없으셨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치매 보험은 간단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간단하다는 점 그렇죠. 기억해두겠습니다. 네, 그 밖에 치매보험에 가입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이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보험 가입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보험 가입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네. 뭐 이건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이건 네. 누구한테나 좋다. 사실 이런 건 없어요. 그쵸. 각자 상황에 맞는 네. 상품을 철저하게 이 확률과 통계를 보고 가입을 네. 해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있어 전문가님께서 보이죠. 확률과 통계를 내주시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네. 그 확률 통계청 들어가면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내드리는 네.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죠. 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60세가 이미 넘었다면 네네. 이 치매정신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하지 말고 네. 그냥 저축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실 60세가 넘으시게 되면 사실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보험 가입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게 더 낫다.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가족력을 보시면 좀 쉽게 판단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치매라는 게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질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입을 하실 때 내 가족 중에 치매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네네. 하게 되면 사실 연세가 너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라고 보고요. 저축을 네.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여유가 있으면 가입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네. 내 가족 중에 이 치매 환자가 좀 있었다. 네네.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하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60세 때라도 그렇죠. 빨리. 예. 네. 네, 그런데 치매에 걸려서 자신이 보험이 드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이 마지막으로 치매 보험 가입할 때 구체적으로 이것만은 꼭 확인해라 또는 어떻게 가입하라는 꿀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치매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네. 당연히 치매에 걸리게 되면 네. 보장을 받아야죠. 근데 그쵸. 보장을 받을 때 잊어버리겠죠. 까먹으면.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치매보험 특성상 본인이 보험 회사에 찾아가서 네. 그 치매 진단장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지정 대리 청구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치매에 걸려서 네. 그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네.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놓는 제도예요. 네네. 그래서 이름이 지정 대리 청구인제인데 네네. 보통은 이제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해서 네. 아내는 남편 대리, 그다음에 남편은 아내 아내가. 대리 이렇게 네. 많이들 하고 네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 부부가 같이 이렇게 크로스로 하는 것보다는 네네. 자녀를 선택을 하는 게 자녀 좋을 것 앞으로.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그렇게 같이 했을 때는 어느 분이 먼저 치매에 걸리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이 네. 차이가 네. 물론 많이 나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보통은 뭐 한 4살, 5살 요 정도의 어떤 그 네. 나이 차이를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먼저 치매에 걸리는 정말 시간 문제예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로 지정대리 청구인을 해놓으면은 네. 나중에 그 보험금을 받을 때도 조금 수월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비무 안에서밖에 들을 수 없는 다양한 꿀팁을 알려주셨는데요. 이미 치매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중에서도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먼저 어떤 사연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에 걸린 엄마를 모시고 있는 57세 주부입니다. 5년 전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생업을 포기하고 엄마 간병에만 매달리다 보니 일은 당연히 할 수도 없고 집안 사정도 말이 아닙니다. 이 치매는 유전이라는 말도 있어서 저도 보험으로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막상 가입하고 보니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제가 치매나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장만 잘 받을 수 있다면 부담되더라도 끝까지 유지할 생각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괜찮은가요? 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미 가입한 치매 보험에 대해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하다는 말씀이 많은데요. 이 구체적인 보험 내용을 보니 가입 보험이 총 4건이고요. 이 총 납입 보험료로 매월 64만 350원을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많지 않나요? 64만 원 네네. 20년 내면 거의 1억 5천인데. 1억 5천이나. 네.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액수가 많고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네. 지금 이제 뭐 집안 사정도 말이 아니라고 그쵸, 하셨는데도 네. 이 월 64만 원을 내고 있으시다라는 건 좀 네. 너무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한번? 먼저 2008년 6월에 가입하신 땡땡 손해통합보험 20년 납 80세 만기 보험료 11만 9,230원입니다. 이 보험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 전문가의 눈으로 네네. 보면서 일단 80세 만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지금 이분 50세 주부신데 80세 만기로 되어 있으면은 네네. 앞으로 2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셔야 뭐 거의 반올림해서 50년이 남는 거잖아요. 네, 네. 일단 만기가 짧다라는 첫 번째 단점이 보이고요. 네. 일단 보험료 수준은 괜찮으나 네. 이 안에 이제 보장을 보면은 뭐 상해 소유장에 1억, 뭐 질병 사망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네. 상해 사망 거기에 이게 이제 실비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던 보험이에요. 네네. 근데 이 실비보험의 문제점은 2009년 10월 이전에 표준화 실손 이전 거를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원했을 때 100% 보장이 되는 실손 보험입니다. 근데 100% 보장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왜요? 보장이 100% 되는 만큼 보험회사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거 가입하셨던 분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 오르는 거 어떻게 하나 이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만큼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이제 나머지는 뭐 암 진단비, 뇌졸중, 뭐 급성 신경쇠 이렇게 3대 진단비와 그리고 뭐 상해 질병 입원 일당, 수술비 등등이 들어갔는데 네네. 이 진단비조차도 80세 만기 안에서 지금 3년 갱신형으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이 보험 자체는 만기도 짧고 갱신형에다가 보험료도 많이 오르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땡땡생명 치매간병비 보험 사연 주신 시청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매보험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이 보험 가입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이 이제 저한테 느껴지는데, 네. 제가 치매 환자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자주 보다 보니까 네. 이 보험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 만기가 80세로 너무 짧아요. 네.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네. 80세 만기는 너무 짧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보험료라면은 제대로 된 보험, 제대로 된 치매 간병 보험에 네. 90세 만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같은 값인데 10년을 더 보장을 받습니다. 훨씬 이득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특약 중에 네. 장기 간병비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료원에 30일, 60일, 90일, 120일 입원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이나 생활자금을 주는 특약인데요. 네네. 저희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네. 치매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보통. 네. 98% 이상이 아마 요양원에 계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특약을 믿고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면 받을 수 있겠구나. 네. 못 받습니다. 굉장히 허울만 좋은 특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증 치매 시 진단비 5천만 원 받는 거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환자는 평균 13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매달 받으시면은요 100만 원씩 생활 자금을 받으시면 네. 이 5천만 원 4년이면은 금방 까집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어떤 돈으로 요양 생활 하실 거예요? 네. 진단금 일시금 받는 것도 좋지만 네. 매달 오랫도록 안정적으로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치매간병보험 시장에 이런 네네.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치매보험 가입 안 하면 3류, 네. 진단비 치매보험 가입하면 2류, 네. 매월 받는 간병비 치매보험 가입해야 1류다. 네. 1류가 되셔야죠. 네, 똑똑하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나머지 보험은 어떨까요? 네, 제가 자꾸 안 좋은 말씀만 드리는데요. 네. 제가 오늘 악역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화재보험에 가입하신 20년 납 90세 만기 상품은요. 네. 보험료가 비싸요. 그 이유가 각각 사망보험금의 5천만 원과 1억 원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 더군다나 보장이 잘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혈관질환과 수술비가 네. 너무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하나가 있어요. 네. 물론 종신보험이니까 당연히 비쌉니다. 저 당연히 네네. 이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사망에 대한 목적보다 수술비하고 진단자금 잘 받자고 가입을 하셨대요. 네네. 근데 이 지금 서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납입하시는 보험료 중에 진단비와 수술비로 들어가는 거는 채 20%가 안 돼요. 나머지 80%는 전부 다 사망보험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차를 샀더니 네. 차 가격보다 안전벨트가 더 비싼 격이에요. 어머. 네, 이 두 가지 상품 모두
재구성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해석을 너무 이렇게 딱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차보다 안전벨트가 더 비싼 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 해지하면 보장이 다 없어지는데 다 해지하라고 하시니 보완할 다른 상품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들을 다 해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네. 가성비, 이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기존 보험을 다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이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죠? 지금 아까 네네. 아까 MC님께서 무해지 환급형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보장성 보험도 무해지 환급형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제가 구성을 해본 거는 네. 20년 납 100세 만기 무해지 환급형으로 통합보험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네네. 월납보험료가 12만 4천 원 정도로 네. 주요 보장 내용은 암진단비 3천만 원, 암수술비 상대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도 있고요. 네. 이 뇌졸중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1,000만 원 들어가고 네.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까지 1,000만 원. 2대 질환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진단비입니다. 네네. 앞서 있던 보험보다 넓은 범위의 보험으로 보장으로 들어갔고요. 그거에다가 이제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수술비까지 네. 같이 통합적으로 들어가고 상해 후유장의 3%부터 보장되는 것, 그리고 네. 질병 후유장의 또 3%부터 보장이 되는 것까지 전부 네.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 많은 것들을 구성했는데 한 가지 보험에서 12만 4천 원 정도가 네.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50대가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 보험회사에서 이제 인수 한도가 있는데요. 네.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네네. 지금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 지금 3천만 원이 인수 한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회사에다가 또 무해지환급형으로 네. 20년 납 100세 만기로 또 통합보험을 구성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암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뭐 등등등 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통합보험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20만 원이 좀 안 되는 19만 8천 원. 19만 8천 으로 원이요. 기존 보장보다 훨씬 더 큰 보장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보장성 보험을 완벽하게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오늘의 저희 주제가 치매 네. 보험이잖아요. 네네. 앞서서 이 치매 보험, 경증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이상 치매 전부 다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죠. 이 사연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네.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 환급형으로 했더니 치매 보험, 경증부터 보장이 되는 게 보험료가 5만 700원밖에 안 해요. 5만 700원이면 네. 엄청 저렴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보상은 어떠냐? 자, CDR 촉도 1점 경증 치매일 때 2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네. CDR 촉도 2점일 때 중등도 치매 1,000만 원 지급이 되고 네. CDR 촉도 3점일 때 또 1,000만 원 추가로 준 다음에 네. 이 생활비를 매월 100만 원씩 종신토록 끝날 종, 종신. 몸신, 사망시까지 네. 지급을 한다라고 네네. 나와 있습니다. 자, 20년 납 90세 만기로 치매보험 5만 300원 정도면은 네. 50대 여성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치매보험까지 완벽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험료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는데 보장은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사연 주신 시청자께서도 지금 굉장히 놀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무해지 보험으로 해서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네네. 무해지 환급형으로 했을 때 네. 30% 정도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가입했던 납입했던 네. 보험료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네. 지금 설계가 됐고요. 네네. 실손 의료비부터 진단자금, 그다음에 후유장애, 거기에 네. 치매보험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네. 나머지 그 남는 또 보험료가 있잖아요. 네네. 기존에 내던 보험료 대비 네네. 그 자금을 가지고는 노후에 쓸 수 있는 연금을 또 가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후에 쓸 수 있는 연금 네네.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사연을 주신 시청자분의 사례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주신 거죠. 이 개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보장 범위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당연히 달라져야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요. 네. 뭐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그리고 내가 가정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이게 전부 다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38살 남성이다. 네. 왜냐면 제가 38살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네.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네네. 가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사실 사망 보장보다는 이 생존 시 치료비 우선으로 당연히
당연히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이제 가족이 있고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네. 당연히 이제 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에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망 보장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이 생존 시 치료비들을 준비를 하는 게 2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자 상황에 맞춘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뭐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먼저 정하셔야겠죠. 네. 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고 나에게 맞는 보험은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께서도 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1566-1330번으로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완벽하신 전문가님들께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20인생 유비무한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보험 VJ 특공대 시간입니다.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께서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다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신청해 주신 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제가 오늘 만나뵌 분은 이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직장인 분이셨습니다. 이 자녀도 둘 있으신데 보험료를 너무나도 많이 내고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꼭 리모델링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꼭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이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서울 사는 30대 중반 혜성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보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거고 네. 그죠? 잘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많이 궁금하시고 네. 혹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입을 하셨나요? 일단은 지인으로 경로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네,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네. 네. 그렇죠. 아는 사람한테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게 지금 상품이 설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지가 네.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전문가님한테 솔루션 한번 제대로 받고 싶어갖고 신청하게 네.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증권을 잠깐 살펴봤었는데 이게 지금 보험료가 거의 100만 원 정도 네, 납입을 맞습니다. 하고 있으신데 안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안쓰럽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부담스러운데 이거를 어떤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셨어요? 일단은 종신보험, CI 보험인데 네네. 일단은 저축도 같이 되고 네. 보험도 그러니까 무장도 같이 된다고 해서 네네네. 부담이 스럽지만 제가 부담스러운 내에서도 어떻게든 이걸 내서 보장도 받고 저축도 하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종신보험인데 저축으로 네. 말씀을 듣고 가입을 네, 하셨다고요? 일단 그 부분이 제일 크죠. 잠깐 내용을 잠깐 볼게요. 네, 네. 이게 지금 K생명의 CI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 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CI라 그래서 크리티컬 일리스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 주는 사망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저축까지 겸사겸사해서 가입을 하셨다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좀 의아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거를 지금 1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신데 사실 보장성 보험에다가 100만 원을 온전히 납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연금이나 저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들으셨다라고 하니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 좀 이해는 가긴 하지만 사실 이 보험 자체가 온전히 연금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나중에 뭐 60대, 70대 추후에 가가지고 연금 전환을 한 다음에 연금으로 따박따박 나눠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그때 가서 연금 전환을 하면은 해지를 하고 나서 내가 그 환급금을 나눠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작 이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 보장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좋지 않겠죠. 안 좋죠. 이거를 앞으로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가 더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장성 보험 따로 한 20만 원 정도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보장성이 아닌 저축보험에다가 가입을 하셔야 여태까지 손해보신 거 앞으로 만회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변경하시는데 동의하시죠? 저는 동의하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이시고 자녀도 두 분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사망 보장에 관련해서도 한 2억 정도 맞출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네. 참 저희 방송 보시고 용기 내셔서 이렇게 촬영 협조도 해주시고 신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좋은 내용, 좋은 보험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 보험료를 매달 100만 원씩 내고 계셨다니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좀 심각한 사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흔치는 않죠. 100만 원 증권보다 더 놀란 게 네, 이 뭐죠? CI 보험을 저축으로 생각을 하고 가입을 했다라는 거에 정말 크게 CI 보험이 뭔지 놀랐습니다. 좀 예.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아까 이제 종신보험 말씀하셨고 제가 방금 그 CI 종신보험인데요. 네. 이 CI 종신보험 크리티컬 일리스의 약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종신보험은 또 사망보험인데 네. 이 사망보험 주계약의 일부분을 네네. CI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지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결론적으로 앞에 사망이잖아요. 그죠? 네네. 사망보험금의 일부분을 선지급해주는 종신보험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 준하는 질병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 CI 보험도 뭐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신경쇠 진단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네. 앞에 중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거든요. 네, 중대한. 그러면 진단을 받는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중대한이라는 수식어까지 만족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네. 이 뇌졸중 진단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이 되려면은 네. 뇌졸중 진단을 받고 나서 이 6개월 이후에 네. 25% 이상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네. 동반이 돼야 돼요. 그러면 네. 저희 제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뇌경색증이 약하게 오셔서 네네. 일주일 입원하시고 퇴원하신 다음에 정상생활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중풍이 올 수도 있고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지만 네, 모르는 조기 일이죠. 발견을 하고 네. 치료가 완치가 되게 되면은 이 CI 보험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CI 보험은 꼭 조심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보통 보험료는 수입의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아까 이 30대 중반 자녀 둘 있으신 이 직장인 분이신데 네네네.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혼이다라 그러면 한 수익의 한 5에서 한 10% 정도. 5에서 10%. 왜냐하면 적절하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가입도 가입이지만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너무 높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맞습니다.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한 수준 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벌이 정도다라고 하면 한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적절하게 15만 원. 가져간다라고 하고 가장이 네. 됐다. 그러면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죠. 네네. 그만큼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보장의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게 되면 일을 못해요. 그렇죠. 일을 못하는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병원비도 실비로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받는 진단비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가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15%. 그렇죠. 그 네.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무리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지 나중에는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자분의 문제는 물론 확실히 해결을 해주셨겠죠? 그렇죠. 일단 그 원금조차 받기 힘든 이 CI 보험 네. 저축으로 가입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보험은요 30년이 지나도 원금이 안 되더라고요. 뭐죠? 30년이 지나도. 30년, 40년, 50년 뒤에 네. 원금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네네. 가입을 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것보다 이 CI 보험은 과감하게 해지를 권해드렸고요. 네네. 자, 보장성 보험은 따로
보험료 낮춰서 가입을 시켜드렸고 네. 저축보험은 따로 네. 이렇게 보장성 따로 저축보험 따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드렸고 네. 그 외에 이제 기존에 없으셨던 보장들 뭐 네.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 뭐 수술비 등등 추가적으로 갱신 없이 100세 만기로 또 완벽하게 보장성 보험을 또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신청자 분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MC님 같은 경우에 이 108만 원짜리 보험을 네. 24만 원으로 줄였다라 그러면 안 좋으시겠죠? 믿겨요. 안 믿기죠. 네. 그만큼 이 108만 원에 대한 이 CI 종신보험과 여러 가지 보험들이 가성비가 너무나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보험들은 완벽한 구성으로 해가지고 28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더니 너무나도 만족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거나 잘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 모두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송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66-1330번, 1566-1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고객님들 편안한 시간에 직접 찾아뵙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 애프터 서비스 고객의 소리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의 컨설팅을 받는 고객께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점은 없는지 저희가 찾아가서 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엄청 네. 바쁘시죠, 선생님? 네, 저 바쁘죠. 그때 네. 너무 네. 리모델링 완벽하게 네. 잘해주셔갖고 네. 지금 제 친구랑 엄마랑 해갖고 제가 주무관님 전화번호 드리고 전화 받았어요. 아, 감사해요.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최선 다해서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네. 그때는 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오. 주변에 보니까 차 운전하면 네. 운전자분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뭐 따로 뭐 어디다가 의뢰를 해야 되나 하다가 전문가님한테 네. 다가 제 거를 또 네네네. 네. 잘하셨어요. 전화 잘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면 보통 뭐 2만 원부터 네네, 어떤 그렇더라고요. 분들은 운전자 보험 막 10만 원짜리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입원비 이런 것들을 막 넣어서 보험료를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가입했을 때 그 보험 안에 상해 수술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굳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두 가지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냥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이제 리모델링 해줬던 거 네네. 6개월 전에 리모델링 해드렸던 그 보험 증권에다가 운전자 특약만 넣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이제 배서라고 하는데 배서를 통해서 운전자 특약 담보는 변호사 선임비용하고 네네. 벌금, 자동차 처리지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넣게 되면 보험료는 5, 6천 원이면 그거밖에 안 해요?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보험을 또 가입하고 어떤 회사에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내가 가입했던 보험회사에다가 끼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보험료도 절감되고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예,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 안에는 뭐 골절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굳이 또 넣을 필요가 없죠. 기존에 있던 데다 넣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는 운전자 보험을 그냥 새로 하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 또한 2만 원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의뢰 네. 전문가님한테 그래도 아, 그럼요. 의뢰해갖고 네.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궁금하시면 혼자 네네.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전화를 주세요. 가입하면 그때 설계해 주시고 네. 그걸로 끝인 줄 아우, 알았는데 아니죠. 아, 예. 이렇게 서비스까지. 네, 그럼요. 저희가 보통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 증권을 봐도 잘 몰라요. 네네.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한번 재점검을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네, 그럼 제가 요것도 가입을 하고 네. 다음에 또 문의 있으면은 제가 또 의뢰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아, 네네. 네, 제가 계속해서 점검해드리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영상을 잘 봤는데 정말 만족하신 것 같아서 저도 함께 네.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럴 때 직업의 그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뿌듯하시겠어요. 네. 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한다고 이것도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저한테 네네. 그 집안의 보험을 다 제가 도와드렸는데요. 네네. 또 이번에도 뭐 차를 사셨는데 네네. 운전자 보험을 또 가입하고 싶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굳이 운전자 보험을 뭐 5만 원, 또 10만 원 이렇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에다가 배설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운전 특약에 대한 것만 넣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10,000원에서 2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네. 운전에 필요한 운전자 특약만 넣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으로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만의 장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는 알아도 뒤돌아서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이 내용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더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개인 사례 상담을 원하신다면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오늘은 치매보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많은 도움 주신 전문가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